소설 신인간혁명 2권 제1장 선구. 역사적인 위협이란 분명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일 것이며 시간이 걸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광선유포라는 미문의 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튼 인류의 행복이라는 대해원을 열어가는 것이 정법 유포이다. 그 대해원의 도상에는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성난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인간혁명의 위대한 법리는 바로 여기에 몸을 던져 싸우는 것에 존재한다. 1960년 10월 26일 아침,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서 진지하게 기원을 올리고 있었다.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 도쿄 국제공항에 신이치가 도착한 것은 25일 밤 11시가 지나서였다. 대기실에서 귀국 인사를 마치자 이미 자정이 지났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시가 조금 못 돼서였다. 격투로 인한 심한 피로감을 느꼈지만 신이치는 다음날 아침 9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본부에 나타났다. 그는 세계 광선유포의 제1부를 내딛는 여행을 대성공리에 마쳤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불단 앞에 앉았다. 신이치의 낭랑한 창제 소리가 20여일 만에 학회 본부에 울려 퍼졌다. 그의 흉중에는 11월, 12월이라는 이 해의 총마무리를 향한 새로운 결의가 맥동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반년 전인 5월 3일 회장에 취임한 총회에서 4년 후에 있을 은사 도다조세이의 7주기까지 300만 세대의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5월 3일의 시점에서 볼 때 학회의 세대수는 140만 세대에 불과했다. 그것을 단지 4년 만에 2배가 넘는 300만 세대로 한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무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목표라 해도 좋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도다의 유언이었다. 도다는 서거하기 2개월 전인 2월 10일, 신이치가 간사이 지도를 끝내고 도다의 자택을 방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서둘러야 한다. 신이치. 남은 7년 동안 300만 세대까지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도다가 직접 광선유포를 치밀하게 전망한 다음 7년 후를 구상, 신중하게 다듬은 지표였다. 신이치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네, 해내겠습니다. 더욱더 용기가 치솟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때 기뻐하던 도다의 얼굴은 신이치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다. 제3세대 회장으로 취임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300만 세대 달성이라는 것은 신임 회장으로서의 첫 출전인 동시에 도다의 후계자로서 당연코 달성해야 할 법전이기도 했다. 창제를 마친 신이치는 본부 응접실에서 하라야마 고이치 이사장을 비롯한 최고 간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하라야마는 5월 3일 본부총회에서 고니시 다케오를 대신하여 이사장에 취임했고 고니시는 본부의 최고 고문이 되었다. 또 주조 기요시는 부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하라야마 씨, 31일에 있을 본부 간부의 식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이치가 물었다. 저 선생님께 먼저 의견을 엿듣고 검토하려고 해서. 그럼 11월 1일 지바에서부터 시작되는 간토와 고신 S 등의 각 지부의 결성대회에 파견할 간부는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렇습니까? 결성된 지부, 지구의 편성을 본부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추진합니까? 총 지부장들이 각자 맡고 있어서 특별히 누구라고 하긴.
이 말만 하고 입을 다문 하라야마를 신이치는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번 지부 결성 대회는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있을 행사들은 모두 이사장을 중심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다니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광선 유포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모두 새롭게, 결의하고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핵심인 본부가 타성에 빠져버린다면 중추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라야마는 그저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그로서는 준비가 다소 늦어졌다는 느낌 정도밖에 없었다. 신이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심에 있는 최고 간부의 의식이 흐름에 뒤처진다는 것이었다. 최고 간부 중에는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시절부터 간부를 하던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 간부들은 오랜 학회 생활 속에서 쌓은 경험과 더불어 도다주세이와 함께 학회의 기반을 구축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이치가 목표로 하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은 이미 그들의 경험을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 간부들은 예전처럼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더디게 움직이며 자신이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 대처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다. 타성이란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법이다. 현재에 만족하며 나날의 혁신을 잊었을 때 타성은 이미 시작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응접실에 모인 간부들을 둘러보며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제 일본의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진인 본부의 분위기는 너무나 해이합니다. 더욱이 그것마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길을 가는데 천천히 걸어갈 때와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를 비교하면 마음가짐이나 긴장감도 다른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는데 걸어가는 듯한 감각으로 한눈을 팔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300만 세대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학회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한눈을 파는 것도 운전을 실수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본부가 그런 긴장감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전 회원을 지키고 미문의 대전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라야마를 비롯하여 본부를 지키고 있던 간부들과는 불과 20여일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해외라는 신천지의 광포를 개척하려 사력을 다한 신이치와 그들 사이에는 사명감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커다란 격차가 생기고 있었다. 그 격차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본부에 남아있던 간부들이 빠져버린 타성의 껍질을 타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향후 활동에 있어 최대 초점은 신지부의 결성 대회입니다. 새로이 탄생하는 지부가 본궤도에 오른다면 300만 세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일본에 지도하러 왔다는 결의로 싸우겠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은 결의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신임 회장으로서 은사 도다주세이에게 맹세했던 300만 세대 달성을 이룩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신지부를 결성하여 싸움의 포진을 정비하는 일부터 착수해왔다. 먼저 회장에 취임한 5월 3일 총회에서는 단숨에 23개 지부를 신설, 이로써 학회는 61개 지부에서 84개 지부라는 진용을 갖추고 노도와 같은 전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석 같은 광포의 기반을 만들려면 전국 각지에 더욱 많은 지부를 서둘러 신설해야만 했다. 조직은 회원들의 신, 행, 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속시켜주는 길이다. 또한 사람들이 대수로 무럭무럭 안심하고 성장하는 대지가 되어야 한다. 신이치는 신심과 행복의 인화를 꽃피우기 위해 각 현 그리고 각 지역으로 뻗어가 그 대지가 되는 조직을 정비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신지부의 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학회의 조직은 세로선이라고 하여 입회한 사람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절복한 소계자와 같은 조직의 소속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를 들어 소계자가 가마타 지부 소속이면 입회자는 사는 곳을 불문하고 가마타 지부의 회원이 되고 소계자가 분교 지부라면 분교 지부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 입회한 벗들이 그 지역에서 홍교의 테두리를 넓히면 이윽고 그곳에 조, 반, 지구가 만들어졌다. 도쿄나 간사이 등의 오래된 지부 중에는 전국의 각 현마다 자신들의 지구나 반을 가진 곳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현이라 해도 각기 다른 지부에 소속된 벗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각지에 있는 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소속된 지부의 간부회 등에 참석하려면 도쿄나 간사이까지 나가야만 했다. 또 지부 측에서 본다 해도 각 현의 지부 회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반이나 지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의 손길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1955년에는 지역별 블록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한 달 중 며칠은 블록에서 활동하는 등 각 지역마다 횡으로 연계를 취하도록 힘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 각 현의 신지부가 탄생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멤버는 도쿄나 간사이 등의 각 지부 소속에서 현지의 지부로 옮기게 되어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신이치는 전국 어디라도 세심하고 빈틈없이 지도의 손길을 보내어 한 사람의 동지도 빠짐없이 광손유포의 성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또 300만 세대의 달성은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기에 그를 위한 신지부의 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5월 3일 본부총회에서 23개 지부를 결성하고 이어 7월에는 오키나와로 날아가 오키나와 지부를 결성했다. 이어서 9월 본부간부회에서는 지바, 미토, 마에바시, 누마즈, 고후, 마스모토, 나가노, 도야마, 가나자와, 무로란, 오비히로, 야마가타, 미나미 아키타, 모리오카, 도쿠시마, 오이타의 16개 지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지부들의 결성 대회가 11월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하자 곧바로 전국 각지로 동분서주하며 회원의 지도와 격려에 힘썼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회원들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렇게 탄생한 신지부의 출발을 축복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활동의 흐름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최초로 방문한 곳은 오사카. 회장 취임 5일 후인 5월 8일, 신이치는 오사카 부립 체육회관에서 실시하는 간사이 총지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간사이는 신이치에게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추억을 새긴 천지였다. 그는 1956년 1월 4일 간사이 법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사카에 온 이후 반년 남짓 간사이 동지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민중 승리의 대서사시를 엮어냈던 것이다. 당시의 멤버들은 모두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활동 경험도 부족했다. 그러나 신이치의 지휘 아래 간사이 동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있는 힘을 다해 활동에 임했다. 그리고 그해 5월달 홍교에서는 한 개 지부에서 1만 1011세대 달성이라는 광선유포의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금자탑을 함께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사카 지방구는
당선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으나 훌륭하게 승리하여 신문에서도 설마가 실현이라고 대대적으로 다룰 만큼 쾌거를 이룩했다. 그런데 신이치는 다음해 4월 참의원 오사카 지방구 보궐선거에도 파견되었는데 도쿄에서 온 회원이 매수 사건을 일으킨 나머지 종반전에 혼란이 일어나 아깝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신이치는 그 선거의 최고 책임자란 명목으로 매수와 개별 방문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부당하게 체포되었다. 거기에는 학회의 전진을 방해하려는 권력의 악질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때 그의 체포를 가장 슬퍼하고 분노하며 앞장서서 사악한 권력과 투쟁한 사람들이 바로 간사이 동지들이다. 무죄 판결을 쟁취하려는 신이치의 법정 싸움은 회장에 취임한 1960년까지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서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이 동지들을 가장 먼저 격려하고 함께 출범하자며 용약하여 오사카 땅을 밟았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신임 회장을 맞이한 동지들의 기쁨은 단숨에 폭발했다. 장내에 신이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성이 울려 퍼지며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았다. 그 중에는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자를 천장으로 던지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다. 모두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했다는 기쁨과 새로운 출발의 결의를 솔직하게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그 꾸밈 없는 서민의 왕자들을 사랑했다. 간사이 버세게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선생님이었다. 동지 한 사람 한 사람과 신이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입장이나 역직이라는 관계를 넘어 함께 광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려는 인간과 인간이라는 유대로 맺어져 있던 것이다. 그것이 간사이의 강함이며 또 학회의 강함이다. 신이치는 단상에서 벗의 체험단과 결의를 들으며 이 몇 년 사이 간사이의 동지가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특히 그와 함께 싸웠던 간부들은 각자 자신의 경애를 크게 열어 확신과 자신에 가득 찬 당당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간사이 벗들이 실감하는 것은 오로지 신이치의 뒤를 따라 전력을 다해 달려왔다는 것뿐이었다. 성운에 창승이 기미에 붙어 있으면 만리를 가고 병라는 송두에 매달려 천심을 올라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광선유포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 젊은 장수와 오로지 함께 뛰어다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기당천의 장수로 성장해 있던 것이다. 광선유포라는 가장 근본이 되는 행동의 흐름에 동참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경애를 크게 열어가는 요체인 것이다. 간사이는 5월 3일의 총회에서 기시와다, 와카야마, 아마가사키, 후세, 나니와, 니시나리, 한신, 요도가와, 미야코지마, 니시노미야의 10개 지부가 탄생. 이로써 간사이 총지부는 18개 지부로 되었다. 간사이 총지부 간부회에서는 지부의 기와 남녀 청년부의 기 반환, 수여가 있었다. 이 기는 광선유포의 전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니치렌 대성인도 묘법 오자의 기를 높이 들고 라고 홍교의 자세를 기를 통해 표현하셨다. 그리고 도다 조세이도 동지의 노래에서 깃발든 젊은이 그 어디 메뉴라고 광포의 사명에 일어선 청년상을 기를 매개로 하여 읊었다. 신이치는 경의와 기대를 기탁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임 지부장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무량한 감회를 응축하여 지부기를 하나하나 직접 건네갔다. 지부의 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와 둘이서 이 기를 휘날리며 싸웁시다. 혼신의 힘을 다한 민중의 개가의 명지휘를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는 신임 간부에게 희망이 되고 새로운 지표가 되어 생명에 각인되어 갔다. 이윽고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강연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간사이 땅에서 도다와 보냈던 그리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도다 선생님은 일찍이 간사이에서 이렇게 지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간사이에 오는가? 그것은 이 간사이에, 오사카에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생님은 이 한마디로 광선유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숙명에 오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사이의 간부들을 보니 모두가 정말로 행복해져 있습니다. 학회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의 단체라는 비판은 도다의 생전부터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도다는 그 비판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여 큰 소리로 웃으며 자주 회원들에게 말했다. 학회 때문에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다면 학회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처음부터 가난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심을 시작한 것이네. 자네들도 그럴 게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훌륭하게 생활을 혁명하고 또 건강해졌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학회를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모임이라는 따위로 욕을 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그러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라고. 가난과 병은 당시 일본의 시대적 불행을 상징한다 해도 좋다. 간사이에서 한 도다의 지도는 이 불행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불법은 현실을 외면하고 위안이나 관념의 행복을 설하는 것이 아니다. 눈앞의 불행에 도전하고 현실 사회 속에서 승리의 실증을 확연히 나타내는 것이 불법 본연의 모습이다. 이날 신이치가 굳이 도다의 말을 꺼낸 것은 지금 그가 이룩하려는 300만 세대의 달성 또한 어디까지나 벗의 구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라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지하게 힘을 쏟을 수 없다. 그것은 광선유포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무엇을 위한 운동인지, 왜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지 잘 납득하고 이해한다면 자주적인 행동을 개시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창의와 연구도 나온다. 그것이 현장의 지혜이다. 지혜는 지식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다. 어떠한 운동도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인가라는 근본 목적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이나 방법이 근본 목적에서 이탈되어 그 운동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눈부신 발전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공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정체된다. 또 모두가 의의나 목적을 마음 오저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는 인원이나 방법만 강조하면 강요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활동에 임하는 모두의 자세가 수동적으로 된다. 수동적인 행동에는 환희도 약동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고매한 운동도 결국 막혀버리게 될 것은 틀림없다. 의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목표의 설정이다. 목표는 조직에게도 개인에게도 좀 더 구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목표가 있으면 의욕도 생기고 달성했을 때의 기쁨도 큰 법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검토가 중요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선 300만 세대 달성이라는 근본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길은 좌담회의 충실에 있다고 호소해 갔다. 전 간부가 용약하여 좌담회에 참가하고 또한 확신 넘치는 신심의 화기애애한 좌담회를 개최해 간다면
홍교의 테두리는 반드시 넓혀집니다. 좌담회는 학회의 축소판입니다. 직업도, 처지도, 다른 남녀노소가 모여 행복해지는 길을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도 좌담회에서 불행에 우는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광선유포의 싸움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풀뿌리 운동이 오늘날까지 학회를 지탱해온 것입니다. 아무쪼록 좌담회 충실에 힘을 쏟아 간사이 여러분이 성구가 되어 새로운 광선유포의 파동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저편에서 새벽의 빛이 달려와 아침이 도래했음을 알리듯 광선유포의 운동에도 성구의 빛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신이치는 전국 각 지역 중에서도 간사이 동지들에게 학회 성구로서의 훌륭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각 부서 중에서도 신이치는 그것을 청년부에게 기탁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그 성구의 길을 열어온 것은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청년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좋다. 도다는 어느 지역에서 광포의 행보의 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신이치를 파견하여 돌파구를 열도록 명했다. 도다의 대원이었던 75만 세대를 향한 걸음이 주춤거리며 나아가지 못하고 짙은 암운에 그 앞길이 휩싸여 있을 때 신이치는 지부 간사로서 가마타 지부의 지휘를 기탁받았다. 1952년 1월 신이치가 24세 때의 겨울이었다. 그는 가면이 싸워나갔다. 그리고 2월달 홍교에서 대지부에서도 100세대 전후가 한계라고 하던 것을 크게 바꾸며 201세대라는 홍교 성과를 이루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각 지부의 광포의 불길이 솟아올라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가 열렸던 것이다. 그는 도쿄의 분쿄에서, 오사카에서, 야마구치에서, 그리고 광포의 모든 국면에서 선구의 길을 항상 열어왔다. 생각하면 도다의 지시를 받자마자 일을 마무리하고 각지로 떠나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때로는 여비가 떨어져 자택의 전화 채권을 팔아 열차표를 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도다는 그런 신이치를 칭찬한 적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엄한 질책으로 일관하며 미중유의 성과를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신이치는 거기에서 자신을 진정한 사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스승의 엄애와 전폭적인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도다의 매서운 눈초리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깊은 자애의 빛을 신이치는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용감하게 성구의 길을 오로지 달렸다. 그것은 환희에 감싸인 긍지 높은 청춘의 대도였다. 선두에 선 용자가 돌파구를 만들면 흐름은 열린다. 신이치는 도다의 손발이 되어 선구의 길을 계속하여 열어감으로써 진정한 후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후계와 후속은 다르다. 후방의 안전지대에 몸을 두고 개척에 노고도 모른 채 그저 뒤를 따르는 후속의 사람이 후계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 등은 가능할 리가 없다. 후계의 사람이란 승리의 깃발을 지켜 세우는 선구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증적인 광선유포의 미래를 전망한 신이치로서는 앞으로의 각 지역, 각 분야의 선구의 사명을 짊어질 벗들이 속속 등장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격려를 계속했던 것이다. 간사이 총지부 간부의 다음 날인 9일, 신이치는 도쿄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5월달 여자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잠시의 휴식도 없는 투쟁의 연속 속에서 정광석화라고 해야 할 신속한 행동이었다. 여자부 간부의 단상에 선 신이치는 여기서도 은사 도다 주세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체현한 도다의 정신을 전 동지에게 올바로 끝까지 전해가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있었다.
도다 선생님께서 회장이 되신 후에 여러 신문사와 출판사의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은 당신은 신입니까? 하는 질문을 곧잘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아니, 나는 훌륭한 범부요. 자신을 신이라는 따위로 말하는 종교의 교주는 엉터리다 라고 대답하셨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자들은 동지들이 도다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연모하며 가랑하는 모습을 보고 타 종교의 교주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신비적인 종교의 권위를 부리며 전제 군주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일 리 없습니다. 설사 권위나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동지들의 저 상쾌한 미소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그늘에서 얼마나 고심하셨는지는 헤아릴 도리가 없습니다. 생애를 통해 연일 개인 지도에 몇 시간이 되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셨고 또 편지로, 전화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도, 격려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행복해진 사람은 몇만 명에 이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과 연결되어 인간으로서, 스승으로서 경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주적으로 용약 환희하여 광선유포에 정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는 꽃과 같은 밝은 미소에 감싸여 지금까지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학회가 강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회는 신심을 근본으로 도다 선생님과 인간이라는 연대로 맺어진 자립과 조화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회의 진실을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고 도다 선생님을 명령 하나로 조직을 움직이는 카리스마 같은 것인 양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러 그렇게 선전하여 학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으려는 매스컴도 일부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런 가운데 자신은 범부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신비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 대성인의 인간 불법의 본의도 거기에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당신 스스로를 훌륭한 범부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불법상으로도 깊은 의의가 있습니다. 현실의 행동에 입각한 훌륭한 범부라는 것을 논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간 완성을 향해 항상 배우고 연마해가는 향상과 구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기서 나날의 실천으로 이야기를 옮겨갔다. 초대회장 마키구치 선생님도 항상 공부하셨습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시간을 아껴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또 저 옥중에서도 칸트 등을 정독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서거 직전까지 총본산에서 18사략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 언제나 끝까지 공부해야만 도다 선생님의 제자이며 학회의 여자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심수행의 근본은 신행학입니다만 도다 선생님은 여자부에게 교학으로 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대천리를 자기 삶의 철학으로 삼아 인생의 골격으로 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우뚝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교의 고저천심을 끝까지 규명함과 동시에 무엇이 진실한 대성인의 가르침이고 정신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교학이라는 뒷받침이 불가결하게 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는 신을 낳고 신은 이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학이라는 이가 깊어지면 신심도 깊어지고 신심이 깊어지면 교학도 깊어져 갑니다. 더욱이 인간의 마음이란 변하기 쉬운 법입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환희도 세월이 흐르면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범난이라도 한번 일어나게 되면 신심의 의심을 가지고 마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경향입니다. 전쟁 중 저 탄압대에도 마키구치 문화생은 도다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퇴전했습니다. 자기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신심했는데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성이는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는 것을 어서에 명확히 교시하셨습니다. 결국 교학이 없었기 때문에 퇴전해 갔습니다. 교학은 불제자로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신심의 궤도를 비춰줍니다. 앞으로 학회는 좌담회와 교학,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전진해 가겠으므로 특히 여자부 여러분은 교학에 철저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좌담회와 교학이라는 2대 방침을 세운 것은 이미 회장 취임이 결정되어 있었던 4월 26일 본부 간부의 때였다. 위대한 구축을 위해서는 견고한 기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신이치는 학회의 새로운 출발 즈음하여 우선 그 기둥으로 되는 운동의 기본을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회장에 취임하자 교학 연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하여 결정했다. 그것은 5월 13일자 세이쿄신문 제1면에 발표되었다. 일반 회원, 대백연화 세이쿄신문 절복교전의 숙독 조사, 위 목표에 부가하여 방편 수량품 정해와 어서 가운데 특히 소식문을 마스터할 것. 강사, 위 목표와 더불어 특히 10대부와 문단을 완전히 마스터할 것. 조교수, 위 목표와 부가하여 어서 전편과 육권초를 모두 공부하여 그 오절을 이해해 둘 것. 교수, 어서 및 후지 종학 요집을 마스터. 이것을 수득의 기본으로 하여 동지들은 나날이 착실하게 연찬에 힘써갔다. 그 교학이 동지들의 확신을 뒷받침해주게 되어 민중의 각성을 가져오고 시대를 창조하는 평화와 문화의 창가 대운동을 일으켜갔던 것이다. 9일의 여자부 간부회에 이어 다음날 10일에는 남자부 간부회가 학회 본부에서 가까운 센다가야의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청년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는 열렬한 기백으로 남자부 벗에게 호소했다. 어분불 니치렌 대성이는 결국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병을 바칠 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운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며 여러분과 함께 고뇌하고 그리고 광선유포 즉 세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갈 결의입니다. 일찍이 도다 선생님은 청년은 나라의 기둥이다. 청년은 나라의 안목이다. 청년은 일본의 대선이다 라고 지도하셨습니다. 일본의 미래도 세계의 미래도 청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불법이라는 최고의 생명 천리를 지닌 여러분들이야말로 혼미한 사회를 개척하고 차세대의 세계를 짊어질 기둥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과학, 경제,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인재로 성장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좁은 일본에서만 집착하는 것이 아닌 넓은 세계로 웅비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공헌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신이치는 장대한 사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당면한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청년은 사자원과 같은 마음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진지한 태도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서는 좌담의 추진력이 되어 젊고 발랄한 숨결로 동지들을 다정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지구의 희망이고 활력입니다. 장년부 부인부에게서 저 사람은 우리 지구의 자랑이다. 저 청년이 있으니 우리 지구는 안심이다. 라고 말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진정한 차세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담회는 광선유포라는 민중운동의 생명선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손으로 이 좌담회를 결코 소홀히 하는 일 없이 대성공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이치의 호소에 청년들은 대박수로 응했다. 끝으로 그는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청년부 여러분이 나의 의지를 이어 광선유포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정적이 흘렀다. 자신이 쓰러지는 것까지 각오하면서 광포로 달리는 신이치의 마음에 누구나 커다란 감동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강연에는 후계의 청년들에게 보내는 신이치의 깊은 마음이 넘치고 있었다. 광선유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밖에 없다. 신이치는 무엇보다도 창가의 정신을 이어가는 진정한 사자로 청년들이 성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안태를 위해 자라나려는 청년의 성장의 싹을 자르는 지도자도 있다. 또 자신을 위해 청년을 이용하고 그 희생 위에 자신의 영예를 구축하려는 지도자도 있다. 그러나 신이치는 종남이청을 바라며 스스로 청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였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날부터 300만 세대 달성을 향한 커다란 파도는 퍼져갔다. 그것은 신이치가 전국을 뛰어다니며 스스로 민중의 바닷속에 몸을 던져 일으킨 큰 파도였다. 신이치는 달렸다. 5월 13일 총본산에 갔다가 도쿄로 돌아오자 16일에는 다이토 체육관에서 열린 고이와 고토, 가스시카의 3지부 합동 간부회에 출석. 그리고 다음 17일에는 가와사키 시민회관에서 열린 쓰루미, 게이힌, 요코하마 3개 지부 합동 간부회에 달려왔다. 신이치에게 쓰루미는 그리운 추억의 땅이었다. 도다조세이의 사업이 암초에 걸렸던 저 시련의 시절에 신이치는 일 때문에 이 땅으로 매일같이 발걸음을 옮겼다. 가슴을 앓아 몸도 더없이 초췌해졌던 시기였다. 신이치는 그 추억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쟁 후 학회 최초의 나는 도다 선생님의 사업이 궁지에 몰렸던 일입니다. 선생님은 가장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때 이전부터 선생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던 3명의 간부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다에게 이용당하는 짓은 그만두게. 건강까지 해치다니 어리석지 않은가? 은혜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말이었다. 신이치는 가슴이 끓어오르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의연하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저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수근거리듯 말했다. 이제 도다 따위는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장사를 해보지 않겠는가? 꽤 짭짤하다고. 비열한 모습이었다. 그 교활한 간부를 신이치는 매섭게 쏘아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 간부는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이 서야 할 때이다. 결코 어본존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도다는 이들 간부의 언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어느 날 도다는 말했다. 신이치, 지금이 승부다. 난이 있을 때 끝까지 신심을 관철해가면 그 다음의 공덕은 크다. 제목을 끝까지 불러라. 너의 몸도 반드시 좋아진다. 신이치는 도다와 함께 끝까지 싸웠다. 결국 앞에 두 사람은 학회를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은 병에 걸렸고 또 한 사람은 사업이 벽에 부딪혀 비참한 모습으로 되었다. 그러나 도다를 지키라고 했던 사람은 유유자적한 경애로 학회 간부로서 활발하게 활약했으며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합동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새 간부의 현재 모습을 전한 다음 힘차게 호소했다. 대성이는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의 단체인 학회가 난을 받아 궁지에 처했을 때 사자원과 같이 가면하게 혼자 일어서야 진정한 신심입니다. 현재의 내가 있는 것은 광선유포의 총수이신 도다 선생님께서 최대의 고난을 만나셨을 때 일심으로 선생님을 끝까지 섬겼던 복운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가는 유사시에 전부 나타납니다. 학회가 난을 받아 비난과 중상의 집중포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일체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난이야말로 자신이 성장할 찬스이며 크게 비약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난을 만나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긍지로 삼아 가면히 싸우는 사자원과 같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이치가 굳이 난을 언급한 것은 학회의 미래에 다투어 일어날 범난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회는 300만 세대 달성을 향해 도도와 같이 전진을 개시했다. 또한 그것은 최초의 일파이며 그 파도는 더욱 그 힘을 더하여 조만간 미문의 광포시대를 여는 큰 파도로 바뀌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운에 비추어 대난이 다투어 일어날 것은 틀림없다.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그때 신이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라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바람을 담은 지도였다. 그러나 그저 신이치의 단순한 추억담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신이치의 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럼 유사시에만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엉성하게 신심하는 사람이 중요한 때 싸울 리가 없습니다. 스포츠에서도 평상시에 연습을 거듭하고 단련해야만 승부를 가르는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영원이라 해도 일순일순의 연속입니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몇 년 후에 싸우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성인은 임종이 지금이라고 알아서 라고 하시며 지금 이때 열심히 신심에 면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순간을 그리고 오늘 일하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싸워 후회 없는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야마모토 신이치의 발자취는 거의 일본 전국에 새겨졌다. 5월 22일은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홋카이도 총지부 간부회, 29일은 후쿠오카에서 규슈 총지부 간부회, 6월 4일에는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에서 도호쿠 총지부 간부회, 10일은 나고야에서 주부 총지부 간부회, 12일에는 오카야마에서 주고쿠 총지부 간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각 지부의 간부회에 열심히 참석했다. 신이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말 그대로 생명을 깎고 있었던 것이다. 또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한 날부터 제목을 전 동지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항상 창제하며 지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5월 24일 새벽, 대해일이 도호쿠, 홋카이도 등의 태평양 연안을 덮쳤다. 해일의 높이는 최고 4에서 5m에 달했다. 이것은 하루 전인 23일 오전 4시경 남미의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생긴 해일이 하루 밤낮 동안 태평양을 넘어 일본 해안을 덮친 것이다. 사망자는 전국에 139명, 피해 가옥은 4만 6천여 가구였으며 특히 피해가 컸던 곳은 산리쿠, 홋카이도, 남해안 일대였다. 신이치는 아침 일찍 눈을 뜨자 곧바로 라디오를 켰다. 어제 칠레에서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들은 신이치는 현지의 피해를 우려하면서도 그에 따른 해일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야에도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 라디오를 켰으나 새벽 3시 단계에서는 아직 해일 경보가 발효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임시 뉴스에서
이와테의 가마이시시 등에서 해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었다. 시니치는 서둘러 본부로 향했다.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한산했다. 직원도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조금 지나자 부이사장 주조 기요시가 달려왔다.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그 사람의 책임감이 나타난다고 해도 좋다. 역시 오전 8시가 지나자 대부분의 직원이 모였다. 시니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차례로 피해 지역으로 위로와 격려의 전보를 쳤다. 특히 피해 지역에 있는 각 지부에 피해 상황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는 곧바로 간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해일의 피해가 없었던 지역에 지원을 호소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동지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생각하니 음식도 거의 넘어가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를 끝낸 후 그는 대회합실의 어본전 앞에 앉아 사람들의 무사를 기원했다. 잠시 후 피해 지역으로부터 차례차례 보고가 들어왔다. 시의 중심부까지 해일이 덮친 미야기현 시오가마 시에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전해왔다. 다행히 하키오는 전원 무사합니다. 모두 어본존께서 지켜주셨다. 공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격려 전보에 동지들은 힘차게 분발하고 있습니다. 또 해일 때문에 배가 육지에 떠밀려 올라와 있거나 하는 등의 상황입니다. 이와테현 미야코시에서는 간결하고 힘찬 보고의 전보가 왔다. 공덕 현저, 어본존 유실 없음, 침수 4, 마루미 침수 7, 오늘 밤 수계, 전진의 의기 드높음. 다행히 어느 지역에서나 회원의 피해는 극히 미미했다. 그리고 전국의 동지들이 보낸 구호 물자가 피해 지역에 잇따라 도착하고 있었다. 또한 현지에서 지휘하는 간부들도 학회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전력으로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의 손길을 보냈다. 이 학회의 신속한 구원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복구의 힘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정부의 대응은 극히 더디기만 했다. 그것은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신안보 조약을 강행, 단독으로 가결한 것을 사회당이 국회 심의를 거부하여 국회가 공백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랴부랴 내각에 해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일이 발생하고 30여 시간이 경과한 25일 낮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지역의 사람들이 본다면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27일에는 이와테현 부지사 일행이 상경, 이 해일 피해에 대하여 특별 입법에 의한 국고 보조를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해일 자체는 자연재해이지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인재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재해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시니치는 피해자의 고뇌를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안보를 둘러싼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민중이라는 원점을 망각한 정치에 분노를 느꼈다. 시니치는 입정왕국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입정이란 정을 세우다, 즉 불법의 생명존엄과 자비라는 인도의 천리를 유포하는 것이며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이라고 해도 좋다. 또 개인이 맞게 말한다면 자신의 자비의 생명을 개척하고 인도를 규범으로 확립해가는 인간 자신의 혁명을 의미한다. 창조의 주체인 인간의 생명이 변혁된다면 그 파동은 사회로 넓혀져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 파급되어 간다.
그리고 정치에 한하지 않고 교육, 문화, 경제까지도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 안국, 즉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 줄기 대하의 흐름이 대지를 적시어 마침내 옥토로 바뀐 그 대지 위로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것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불법은 대하, 인간은 대지이며 초목은 평화, 문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니치렌 불법의 본의는 입정왕국에 있다. 대성인은 민중의 고뇌를 당신의 고뇌로 하시어 행복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정법의 깃발을 내걸고 광선유포에 서셨다. 즉,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의 불행을 없애는 것이 대성인의 목적이셨던 것이다. 그것은 입정이라는 종교적 사명은 안국이라는 인간적, 사회적 사명의 완결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정치를 포함한 교육, 문화, 경제 등 현실 사회의 현상과 불법자 간의 피할 수 없는 접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의 장에 직접 종교를 갖고 들어간다거나 정치 권력과 종교가 손잡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종교는 인간을 단련시키고 인격을 더욱더 연마하게 하여 사회 건설이라는 사명에 자각한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토양이다. 그러므로 학회는 전 국민을 위해 정치를 맡기기에 충분한 고결한 인격을 지닌 인재를 추천하여 정계에 보내기는 했지만 학회가 직접 정책 등에 관여한 일은 없었다. 신안보 조약을 둘러싸고 학회가 추천한 참의원 의원이 정책 결정에 대해 신이치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그는 잘라 말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은 오로지 전 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뿐입니다. 신이치의 바람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행복과 평화에 있었고 신이치는 그것을 위해 사회 각 분야로 어디까지나 민중을 위해 싸우는 힘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내보내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